이렇게 짜면 4.5 맞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말고사 직전이잖아요. 제가 저번 학기 4.3, 저저번 학기 4.5를 맞았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어떻게 기말고사를 준비하면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브이로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득도를 한 것 같아요. 내신을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지. 사실 정시파였어서 대학교 왔을 때 그 수시 형식이 수시 느낌이 나는 대학교 공부를 따라가기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맨날 매주 챙길 것도 있고 시험도 한 번에 치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가지 있고 발표, 레포트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저는 1학년 때 학점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2학년 때부터 이제 득도를 하고 나서 아 이렇게 챙겨야 되는구나 하고 4.5 맞고 4.3 맞고 지금 3학년 1학기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공부 방법을 소개시켜드리고 이 공부 방법으로 몇 점을 맞아올지도 한번 예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공유를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제가 맨날 먹는 오늘은 밤샘 공부가 아니니까 좀 귀여운 컵에 저는 원래 검은색 옷은 잘 안 입는데 일단 레몬스를 타고 오늘이 대선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화요일이 원래 저는 제일 학교 수업이 많은 날인데 학교 수업이 다 없어져서 여유롭게 한번 기말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 기말고사 준비템은 먼저 달력인데요. 이 달력은 아마 제가 뭐 책 살 때 사은품으로 받았던 것 같은데 이 달력에다가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필요한 건 볼펜, 그리고 달력, 그리고 이 달력에다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적는 거예요. 이게 알고 있는 거랑 가시적으로 얼마나 기간이 남았는지 보이는 거랑 다르거든요. 일단 그거 적고 오겠습니다. 네, 요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캘린더에 써도 똑같잖아요. 근데 캘린더는 사실 시험 관련 일정도 있고 친구들이랑 약속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종합적으로 있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 시험에 대한 가시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달력에다가 시험만 따로 빼서 정리를 합니다. 동그라미 하나 있는 거는 기말 관련 시험이 그날 하루 있는 거고 동그라미 2개 정도 있는 거는 그날 제출해야 될 거나 해야 될 시험이 2가지 있습니다. 그 밑줄 끈 거는 이제 기말같이 비중이 크진 않는데 제출을 해야 되는 과제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당 시험을 준비할지를 저는 적는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꼼꼼히 조금씩 성실히 하면 좋지만 우리가 사실상 그렇게 성실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모든 내신은 어느 정도의 벼락치기가 굉장히 큰 효율을 내기 때문에 벼락치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목을 언제 벼락치기를 할지를 세워놓으면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세워볼게요. 자, 일단 기말고사가 이제 대학교는 특히나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딱 기말고사라기보다는 수업 시간마다 기말고사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크게 끊어보면 저는 실질적으로 9일날 시작해서 17일날로 한 섹터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25일, 27일에 걸쳐서 과제물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정확하게 17일날에 끝나요. 이 말은 시험은 학교에 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날부터는 학교에 나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25, 27에 있는 이 과제물들은 18일부터 준비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그래서 17일 앞부분부터 오늘 준비를 하면 되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또 한 번 끊어보면 여기 상법 기말시험이랑 형사법 기말시험 이 두 가지가 이 2주차에 걸쳐 있고 PPT 제출은 별도로 2주차에 걸쳐 있고 3주차 시험으로 걸쳐 있죠. 그럼 2주차 시험을 지금 주차에 준비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상법을 먼저 하냐 형사법 먼저 하냐 보통 형사법이 우리가 앞에 있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형사법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의 꿀팁은 뒤에 거부터 해야 돼요. 이게 시간이 뒤에 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앞에 거를 닥쳐서 한 후 끝나면 그 마저 뒤에 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오늘이니까 이 형사법 기말 시험을 현충일, 이 빨간 날을 기점으로 시작을 한다고 잡고 한 목요일 저녁부터 잡겠습니다. 여기 5일부터 8일까지는 형사법 준비를 하고요. 오늘부터 목요일까지는 상법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 하나가 뒤처지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한 과목만 챙기면 안 되거든요, 내신은. 한 과목만 챙기다가 다른 과목이 끝날 수도 있고 한 과목만 챙겼다가 그 과목이 사실상 그렇게 많이 준비를 안 해도 되는 쉬운 시험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일단 뒤에 거부터 시작을 하고 앞에 거랑 가까운 날에 앞에 걸 시작합니다. 그 다음 형사법 끝나면 당연히 이 화요일은 상법에 매진해야 되겠죠. 매진해야 되는 날은 별표로 칩니다. 이 과목만 죽어라 해야 되는 날. 이날은 어느 정도 늦게 자는 것도 다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2일부터 해야 될 일은 요것도 이제 발표 자료를 다 준비해야지 PPT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하고 PPT보다 중요한 건 시험입니다. 왜냐면 PPT 제출을 하고 나서 발표 때까지 그걸 보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말 시험은 보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급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무조건 그 전날은 전날 시험을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뒤에는 기말 시험이랑 발표가 있는데 그러면은 발표 자료 제출 전날에 발표 준비까지 맞춰놓고 그 다음에 요 전날은 당연히 시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22일 날 뭐를 하냐라고 했을 때는 시험에 경중을 한번 따집니다. 사실상 얘랑 얘 과목 6개를 싹 다 전공 수업을 듣거든요.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교수님께서 시험 점수를 좀 잘 주실 것 같은 교수님 있고 잘 안 주실 것 같은 교수님이 있어요. 그러면 잘 안 주실 것 같은 교수님의 시험을 하나 더 빼서 준비를 합니다. 사실 요 교수님이 플러스를 잘 안 달아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끝나면 18일부터 요거는 과제니까 기말보고서부터 이틀씩 배정을 하고요. 세웁니다, 계획을. 저는 완전 극 제이라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계획을 세워서 하고요. 이렇게 한 후에 이제 해야 될 분량을 정합니다. 그 기말고사 범위를 쭉 보면서 이날 뭘 할지를 각각 세우는데 범위를 먼저 전체를 기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시면 11일까지는 지금 공부해야 될 분량이 상법과 현사법 두 가지로 좁혔잖아요. 그러면은 공부해야 될 과목이 2개라고 생각하고 이 2개에 매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범위도 요 2개에 관한 것만 계획을 짜면 되고 나머지는 요 상법이 끝나면 그 다음 섹터인 여기까지 인 것만 준비를 하고 끝나면 그 다음 것만 준비를 합니다. 나머지 시험 전체를 다 머릿속에 넣고 있으려면은 사실상 하나도 챙기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범위 체크를 할 때는 지금 뭔가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을 전부 다 적어 놓는 거예요. 자, 요렇게 적습니다. 제가 사실 강의를 아직 안 들었어요. 하나당 3시간짜리 강의인데 안타깝지만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당 3시간까지 강의인데 4강부터 14강까지 남았어요. 그래서 강의를 배속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부터 이 5일까지는 강의 듣는 날로 설정을 하고 나머지 전체 복습 및 단권화 및 암기를 전체 다 10일 날에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시험이 오전이거든요. 지금 와서 강의를 듣는 것도 자체가 너무 잘 못한 거긴 한데 그래도 결과가 중요하니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각각 이제 그날에 할 수 있는 분량을 쭉 하면 되는데 전 요것도 계획을 다 해놔요. 근데 요거는 이제 달력에다 쓰는 것보다 휴대폰 메모장에 딱 써놓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몇 강까지 끝내고 오늘 몇 강까지 끝내야지 이 분량을 끝낼 수 있다를 일단 전체 분량을 봐야지 그날 안 끝내면은 죽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날 꼭 끝내고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제 기말고사를 한번 시작해 봅니다. 여기까지의 기말고사. 단권화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기말고사의 계획 짜기 이렇게 짜면 4.5 맞을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해봅시다. 다들 기말고사 너무 힘들겠지만 또 여름이라 더워져서 더 힘들지 않아요? 전 차라리 겨울이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다 같이 힘내봐서 모두 이번 기말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4.5를 노려봅시다. 안녕. 제가 그리고 기말고사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간식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요거 찹쌀 원래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새로 나온 건데 누룽지 맛인데 원래 빨간색은 2개 들어있는데 얘는 하나 들어있거든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맛있어요. 이게 맛이 첫 맛이 살짝 매콤해요. 이게 드시면은 공감이 갈 텐데 첫 맛이 매콤하고 달달하기도 하면서 바삭하고 고소해서 요새 요 간식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이어트는 안 해도 유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맨날 막 과자만 먹을 수 없어요. 그럴 때 이 바나나를 얼렸어요. 그러니까 바나나를 잘라서 얼리면 요렇게 조금 안 예쁜 비주얼이 되긴 하는데 여기다가 땅콩버터를 올려 먹습니다. 땅콩버터는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거를 크게 한 숟가락 올려서 넣고 바나나를 찍어 먹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엄청 맛있어요. 특히 얼린 바나나. 안 얼리면은 얘도 끄덕한데 바나나도 좀 눅눅함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맛이 그냥 그런데 이렇게 단단하게 얼린 바나나에 이 땅콩버터를 이렇게 쓱 묻혀서 먹으면 진짜 어떤 아이스크림보다도 맛있습니다. 심지어 건강하니까 요거 꼭 해서 드셔보세요. 안녕.